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뷰타임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슈를 먼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리뷰타임과 관련된 주제인데 한 업체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퇴사를 한 경험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퇴사 사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52.1%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꼴로는 진짜 사유를 밝히지 않은 거거든요. 장시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퇴사 사유 1위가 바로 직장 동료 상사와의 갈등이었다고 해요. 그럴만합니다. 네, 이게 65.7%였는데 그만큼 이 동료, 그리고 회사 분위기, 직장 상사, 그리고 직장 후배 이런 것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플랜 리뷰 타임 주제 바로 동료입니다. 그래서 동료에 관해서 어떤 리뷰들을 쓰셨는지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가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9to6로 근무하시는 분도 많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그럼요. 사람들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가족보다 더 자주 봅니다.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가족보다 더 자주 봐요. 네, 집은 뭐 잠만 자고 나오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동료가 직장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자플랜 리뷰에서도 동료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등장을 하죠.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떤 좀 리뷰들이 많나요, 동료가? 네, 제가 또 최근 3개월 이제 동료와 관련된 리뷰를 살펴봤어요. 근데 좀 의아했던 게 그 기업 리뷰에 저희 이제 기업의 장점 쓰는 칸이 있고 단점 쓰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상하기로는 단점 부분에 우리가 이제 사람 때문에 많이들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훨씬 더 양이 많을 줄 알았는데 동료가 이제 장점이라고 쓴 기업 리뷰의 양이 단점에 쓴 리뷰보다 약 한 3배가량 정도 더 많이 나타났더라고요. 다른 게 안 좋아서. 왜 우리 자플래닛은 장점을 꼭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단점만 쓸 수 없고 장점을 꼭 반드시 써야지 이제 이게 승인이 되고 등록이 되는데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다른 건 다 별론데 일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서 참는다. 약간 이런 거가 그러니까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닐까. 단점 쓰기 전에 막 우리 보면은 애는 착해. 다 욕해놓고 애는 착해 막 이렇게 사람은 하는 좋아. 것처럼. 근데 하면서 이제 그게 본론인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막 좋은 동료가 막 압도적으로 많다라기보다는 그 좋은 동료와 함께 이제 일하는 것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때로는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동료라는 게 또 가장 많이 부딪히는 존재다 보니까 네. 동료가 사실 큰 장점이 될 수밖에 없죠. 동료가 그렇죠. 좋은.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첫 직장에서 굉장히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 근무도 엄청 많이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되게 이렇게 뭐라지? 잘 맞았다 그러나? 으쌰으쌰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런 근무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유나님도 그때 같이 일했던 그 동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동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플래닛 오고 나서 네. 이제 유나님한테 여기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나님이 나중에 저랑 한 달 정도 차이 두고선 입사를 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낙하산 아니고요. 저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냥 전 채우겠습니다. 추천만 했을 뿐이고 뭐 이제 팀장님 면접, 우리 뭐 대표님 면접 다 이제 해서 다른 경쟁자들을 뚫고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핵심은 좋은 동료는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그럼요. 거죠. 이게 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래도 또 유나님이 일하기 좋은 동료였으니까 맞아요. 또 이렇게 추천을 맞습니다. 해준 거고 이직을 하라고. 네. 뭐 그만큼 이제 동료에 대해서 뭐 끈끈한 점이 많이 생길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장점으로 특화된 기업 리뷰도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그 이제 동료가 장점으로 언급된 기업이 S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조금 읽어드리면 뭐 크리에이티브한 동료들, 실력 있는 직원들, 배울 게 많다. 그리고 이제 뭐 부서 내 동료들이 인간적으로는 다들 괜찮다. 아까 말했던 그런 건데 는이 좀 걸리네. 이거 약간 좀 장점인지 단점인지 약간 조금 이렇게 애매한
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동료들끼리 통하는 것이 많아서 그나마 다행. 그나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사람은 좋아. 네.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을 잘 골라 뽑아 주셔서 내 주변 동료들은 다들 너무 좋다.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들이 좋다. 수평적인 관계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뒤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들이 약간 함축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는 그나마 이런 것만 좀 빼면은 어쨌든 이걸만 봤을 때는 이 회사가 그래도 일하기 괜찮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키워드가 단점에 들어간 회사들도 있겠죠. 아, 그럼요. 완전 그냥 반대로. 아 그래요? 네, 되는 거죠. 그나마가 아니라 진짜 별로다. 약간 이렇게 되는 아,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거는 역시 기업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산업국만 얘기를 하면 교통무역 운송에 속한 이제 기업이에요.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면 또 마음 아픈 위험한 키워드들이 또 막 등장을 했어요. 네. 역시 위험한 키워드. 아. 네. 저 이제 리뷰 볼 때 그런 단어밖에 안 들어서 그게 좀 큰일인데, 네, 스피드하게 읽어보면, 자, 여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라 여자들 간 신경전과 짜증 부리는 동료 직원들이 좀 힘들다. 아. 이제 여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 저 여자로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리고 또 선임자의 텃세, 무시, 동료 간 왕따가 심했다. 동료 간에 합의 안 맞으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또 이제 다른 지점에 있는 친구는 군대 문화 때문에 힘들었다고 한다. 뭐 이런 좀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뭐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장점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 단점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얘기를 들어보면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동료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제 저희가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유나님의 정신 세계로 좀 걱정이 되고 유나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오늘은 좀 동료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들을 네. 좀 살펴보는 걸로. 되게 힘들어 보였나 봐. 이게 사람이 자꾸 안 좋은 것만 보게 되면 진짜 그렇게 맞아요. 딥하게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안 돼.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리뷰가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이글스 응원곡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만. 이거라서 행복합니다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창피하다. 아니요, 저는 창피하지 않습니다. 뭐 얼굴 안 내가 빨개졌죠? 이게 동료 덕분에 어쨌든 출근할 맛이 난다라는 리뷰 주제였어요. 보면은 뭐 싱글벙글 다니는 이유가 사람이 괜찮아서다. 아니면 즐겁게 으쌰으쌰 일하는 게 있다. 끈끈한 동료도 있고 웬만해선 큰 소리도 안 내고 워크숍 다녀온 게 모두 좋은 추억이다라는 그런 리뷰들이 그렇죠. 좀 나왔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이게 사실 뭐 학교 생활도 그렇고 이제 같이 다니는 사람들끼리 좀 재밌고 이래야지 일할 맛도 나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런 편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오랜만에 오늘 간식도 사왔잖아요. 맞아요. 맞아. 네, 오랜만에 안 오니까 여기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이 밀폐된 공간과 이 대리석과 이렇게 양쪽에 계시는 우리 패널분들과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첫 직장을 무려 7년을 넘게 다녔어요. 네. 근데 그때 그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었던 이유도 이제 동료도 한몫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아까 그 유나님하고의 그런 관계 사연도 얘기했었지만 유나님이 입사하기 전에 제가 진짜 어렸을 때 20대 후반 뭐 이랬을 때 저보다 한 두어 살 많은 언니들이 저를 엄청 챙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힘든 거 있으면 이제 그 언니들 다 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심지어 막 여행도 같이 갔다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직장 동료랑 여행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워크샵을 이제 목금 이렇게 1박 2일 워크샵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단체 그 버스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안 타는 거야. 저희는 하루 더 있다 갈게요. 그 우리 이제 친한 몇 명은 남아서 거기서 좀 더 놀고 하루 더 놀고. MT를 갔네요. 그죠? 우리끼리 MT. 그럼요. 이왕 갔으니까. 갔으니까. 뭐 그랬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좋은 동료가 있으면 선후배 이런 거 있으면 확실히 회사 생활이 좀 활력이 넘치고 할만한 그런 회사 생활이 되기도 하죠. 그렇군요. 이렇게 좀 첫 번째 이글스 응원곡 저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등한 동료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그 부제로 또래 집단의 중요성 그리고 수평적 관계라고 달아주셨는데 보면은 나이대가 좀 비슷해서 편하고 재밌었다. 그리고 연령대가 비슷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비슷한 연배라서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리고 수평적인 구조, 뭐 텃세가 없다.
타 부서와도 수평적으로 일하고 소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예전에 있었던 곳을 또 기억을 해보면 그곳에는 이제 또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래가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또래가 없었고 특히나 또 타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쵸.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회사 생활을 버텨내는 약간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평적인 구조와 또 근처 나이대 그리고 비슷한 연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좀 뭔가 일을 안 하고 이제 근무 끝나고 퇴근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진님이랑 저랑 그 동년배는 아니거든요. 나이가. 근데 굳이 그 좋네요 이렇게. 네. 아니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출생 연도와 앞자리가 달라요. 저는 80년대생이고 유나님은 90년대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린 저기니까. 태민님 빨리 나오시라고. 이제 여진님하고 저는 그래도 그 또래 집단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이 차이가 비슷하지 않다고 해서 막 격차가 이제 난다고 해서 뭐 반드시 좀 막 어려워하거나 이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유나님이랑 저는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용어는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저 잘 몰라요. 그리고 약간 유나님한테 고마운 것도 있는 게 이제 이 팀에 이제 막내 이제 직원분이 있는데 이제 저랑은 상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근데 이제 유나님하고는 이제 좀 덜 한 3살인가?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둘은 이제 서로 좀 알콩달콩 잘 지내고 근데 사실은 좀 나이가 든 입장에서 그 세대 차이를 느낄 때도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요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네. 드라마 하잖아요. 우리 막내 직원은 그걸 너무 재밌게 보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부의 세계가 더 재밌고 그래서 나이가 이게 잘 지내긴 하지만 그 격차가 좀 있긴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기는 해요. 근데 저도 부부의 세계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걸로도 이미 충분히 전 여진님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뭐 잘 맞춰가니까 좋네요. 네, 보기는 좋아요. 부럽죠. 네? 부럽죠. 아 그럼요. 아니, 제가 아는 분은 이게 너무 타지에 있고 혼자서 살기 힘드니까 1년 동안만 근무를 하고 못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건이 좋고 괜찮아도 매번 주말마다 이제 고향에 가거나 아니면 서울에 와서 친구들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서 이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좀 회사 내에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리뷰로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또 노래도요. 지치고 힘들 때 잠깐만요. 아니, 왜 내게 이거 안 해? 기대 3번 왜 안 해? 그 바꿔서 하는 거야 내가. 아 이거 하고 이거 한다고? 아 오케이. 죄송해요. 아니 갑자기 넘어가길래. 우리 아니, MC가 굉장히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살려주세요. 아니 이게 흐름대로 가면은 이게 많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아, 믿고 가죠. 그래. 그래서 다시 불러줄래요, 그럼?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지 내가? 이거 다 살려주실 거라니까. 어쨌든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그냥 방구석 콘서트 하는 거 같네요. 호응도 아무도 없고. 호응 안 해주고. 네. 피디님 밖에서 이렇게 손 흔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리뷰로도 나타났지만 좀 뼈를 때렸어요. 장점은 없었던 것 내가 같지만 얘기했잖아요. 장점은 없었던 동료들과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힘이 서로 되었어요. 회사에선 일은 힘들었지만 동료들 덕분에 참았네요 라고 리뷰가 또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왜 제가 야근했던 그 회사 같이 있었던 그 회사 되면 이제 밤 12시 되면 치킨을 뭘 시킬까 이러고 정말 새벽까지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새벽 4시 반인가부터 맥도날드에서 맥모닝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햄버거를 먹으려면 4시 전에 주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서로 그런 약간 되게 쓸데없는 거에서 재미를 느끼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리고 거의 또 뭐 전우예요, 전우. 그쵸. 전우회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다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좀 처지에 있어야지 이게 직장 상사 욕도 좀 하면서 이렇게 더 친해진 거거든요 원래. 그렇죠. 밖에 나가서 좀 하다가
김대리 열받아 죽겠어 막 이러면서 쟤또 왜 저래? 근데 그게 이제 속 풀 데가 없으면은 이게 자꾸 쌓이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동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 다음 키워드가 이거예요. 배울 점이 있는 동료. 이건 앞에 거랑 조금 결은 다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료지만 같이 입사한 사람으로서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같은 커리어를 쌓아가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선의의 경쟁이 되다 보니까 서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함께 성장하는 약간 건설적인 관계에 대한 리뷰인데 보시게 되면 뭐 수준이 높다 동료들이. 그래서 상호 간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짧은 시간에 스파르타식으로 많이 뭐 가르치기도 하지만 뭐 동료들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능률 좋은 상사와 동료로 팀을 일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달리기 할 때도 그렇잖아요. 달리기 할 때도 처음에 내가 막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 혼자 달리는 거는 사실 기록 상승에 많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옆에서 누가 달리거나 아니면 뒤에 사자를 풀어놓던가 뭐 스파르타? 그런 어떤 극한 상황이나 내가 좀 의식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좀 더 앞서 나가야겠다라는 그 마인드가 박히면 더 기록 상승에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 직장 생활할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배울 점이 있는 동료는 저는 이제 아직도 여전히 배워가고 성장해야 되는 이제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여진님이 더 그 동료로서 좋은 나한테 게 뭐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러지? 약간 부채 같은 건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앞에 해당하는 뭐 이제 회사 생활 즐겁게 하고 평등한 동료도 이제 당연히 해당이 되는데 특히 배울 점이 있는 동료로서 이제 저한테 여진님은 그런 존재시거든요. 네. 어머나. 감동적이네요. 어머나. 아니 근데 이거는 여기에 또 감동 한 방울 더하면은 사실은 유나님이나 다른 이제 저희 팀에서는 이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사실은 어린 동료들한테 제가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저 말고 세 명이 더 있거든요. 근데 그 세 명 다 되게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내가 좀 안 하면 되게 창피해지겠다. 이런 자극을 받는군요. 네, 건강한 자극 이런 것들을 확실히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는 높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되게 뻥인 줄 알거든요. 근데 진짜로 네.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일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은 어쨌든 주변에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려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 경쟁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되는데 주변에 이거 왜 해? 이런 거 해서 뭐 해? 쓸데없어. 그냥 난 돈만 받으면 돼. 약간 이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맞아요. 오늘 참 분위기가 훈훈하네요. 네. 이럴 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불 끄고 이거 촛불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왠지 다들 수련회. 네, 그러니까요. 약간 수련회 메타로 가고 있는데 뭐 여신님 말씀대로 어쨌든 동료가 서로 힘들 때는 의지도 되고 또 열심히 해야 될 때는 서로 좀 경쟁 의식도 만들어주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너지, 그렇죠. 또 매개체가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게 바로 좀 동료가 아닐까 하는데 설문조사에도 이게 나왔다시피 동료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와 그리고 부하 직원과의 갈등 때문에 퇴사를 결정하는 분도 많잖아요. 많아요. 네, 이런데 좀 의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좀 사내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료들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뭐 관련된 키워드들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위험한 키워드들이 아까 이제 몇 군데 이제 보였잖아요. 조금 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뒷담, 차별, 소통, 이제 뭐 불통의 소통이죠. 스트레스, 꼰대, 텃세, 따돌림, 이간질, 폭언, 욕, 우울증, 성희롱, 성추행, 이직, 그리고 듣기만 해도 결국 스트레스네요. 결론은 퇴사.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보면은 참 이 동료 관계가 참 중요하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내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회사를 더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버틸 수도 있고 하게 만드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중요하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이거를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관리할 필요는 있죠. 일단은 그 동료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좋은 동료는 서로 케미가 좀 잘 맞아야 돼요. 저희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케미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회사가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우리 조직에 잘 맞는 사람인가? 우리 팀에 잘 맞는 사람인가를 되게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다 이게 케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안 맞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뭐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고를 떠나서 그냥 안 맞기 때문에 서로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은 인재를 놓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케미가 잘 맞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 더 같이 이제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이런 케미를 뭐 추구하는, 좀 맞춰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그거를 떠나서 케미가 아니라 정말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우리 예전에 그 사이비에서 봤듯이 막 직원들 상대로 막 사기치고, 그렇죠. 막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단호하게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고, 뭐 성추행, 뭐 폭언, 뭐 폭행, 뭐 성인 이런 것들은 당연히 회사에서 안 되게끔 서로 기본적인 매너는 지킬 수 있도록 좀 관리는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리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통 채용을 할 때 이제 조직 적합성, 그리고 직무 적합성을 보통 이렇게 크게 두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어쨌든 당장 와서 좀 바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신입을 뽑을 때도 좀 그렇다 보니까 직무 적합성을 조금 더 비중을 놓고 이제 사람을 이제 평가하고 채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저는 좀 그 조직 적합성도 그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균일하게 이제 사람을 뽑을 때도 좀 고려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무 적합성이 계속 강조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인사 정책이라든지 트렌드 같은 게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되게 많습니다. 서구권과 이 동양권의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구권에서는 서로 막 사람끼리 얽히고 설키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하고 굉장히 그 저맥락 사회이기 때문에 할 일만 딱딱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직무 적합성을 높게 보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이제 한국은 서로 이제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우리가 똑같은 네를 하더라도 네 이렇게 하는 거다 의미가 다 달라지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이게 케미가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채용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이제 유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조직 적합성 같은 것들은 반드시 인사팀에서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 팀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 팀장이나 부서장의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성이라는 단어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디 가나 좀 사람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이런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동료라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떤 분위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더한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뭐 케미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케미도 없애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으니까 서로 동료들한테 더 잘하시고 네. 지금처럼 아주 훈훈했어요. 네. 우리 실제로 되게 훈훈해요. 아, 예. 왜 그런 그러지? 관계도 만들면서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좀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동료에 대해서는 다들 뭐 한마디씩 뭐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 앞선 영상을 보신 분들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너무 좋은 것만 얘기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동료 때문에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데이터상에는 장점으로 더 많이 들어왔지만, 그냥 제가 주변에서만 체감하더라도 꼭 그 직장이 아니라 그냥 뭔가 사람이 모여있는 어떤 사회, 그런 집단에서 항상 사람 때문에 이제 울고 우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데, 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도 어느 이제 구성원의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하면은 좀 이렇게 막말 같은 걸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참게 되지 않을까? 네, 좀 특히 이제 또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그 선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피디님 다 빨리 감게 해주세요. 한 줄로 얼마예요? 한 줄로 뭐예요? 한 줄로? 네,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끝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요약하자면 네, 그냥 좀 선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선을 잘 지키자. 네, 네. 간단하네요. 네. 그리고 여진님은? 저는 좋은 동료를 만나는 건 복이다.
복이다. 맞아요. 복이다. 복이에요. 복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동료는 우리가 세 끼 중에 한 끼를 같이 먹고 많이 먹으면 세 끼 중에 두 끼도 먹고 그럼요. 때로는 세 끼를 다 같이 먹는 수도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는데 음, 동료를 내가 선택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회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곳에 있는 동료들이 선택하는 거는 되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밖에 바뀌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동료를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잘하자. 복이니까 발로 차지 말자. 그렇죠. 아. 잘하자. 저는 마지막으로 성대모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뭘 많이 준비했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와서 많이 준비하셨어. 사람이 먼저다. 미안한데? 자, 여러분들 동료들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아끼면서요. 오늘 리뷰타임 동료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더 재미나게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